반갑습니다. 원불교 교화 현장의 다양한 울림을 전하는 종합 정보 프로그램 매거진 원입니다. 끄트머리라는 단어는 끝이 되는 부분이라는 뜻도 있지만 일의 실마리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10월의 끄트머리에서 힘든 일상이 회복되는 희망의 실마리를 찾는 시간입니다. 원기 106년 10월 다섯째 주 매거진 원 시작합니다. (10월 18일) 정수위단원 보궐선거를 통해 제3대 제3회 후기 정수위단원 18명이 확정된 가운데 10월 21일 새로 당선된 정수위단원들은 중앙총부 수위단 회의실 및 대회의실에서 봉도 호법 수위단원 선거투표에 임했습니다. 제3대 제3회 후기 정수위단원 18명이 10월 20일 중앙중도훈련원에서 봉도 호법 수위단원 선출 논의를 위한 훈련을 하고 21일 오전 9시부터 중앙총부 수위단 회의실 및 대회의실에서 봉도 호법 수위단원 선거투표에 임했습니다. 봉도 수위단원은 교화 훈련 청소년 분야, 문화 언론 대외 협력 여성 환경 인권 분야, 산업 의료 해외 분야, 교육 복지 분야별로 역량을 갖춘 후보자들을 추천한 후 1, 2차 투표를 거쳐 최종 8명을 선출했습니다. 남자 봉도 수위단원 당선자는 학교법인 원강학원 김순익 교무, 익산 유스호스텔 서정명 교무, 월간 원강사 노태영 교무, 전주 요양원 이양명 교무입니다. 여자 봉도 수위단원 당선자는 안양교당 김기현 교무, 동산 사회복지관 이현옥 교무, 일본교구 김법조 교무, 금천교당 이명아 교무입니다. 이어 호법 수위단원은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이배수 후보자 16명을 대상으로 1차 투표를 거쳐 최종 8명을 확정했습니다. 남자 호법 수위단원 당선자는 강남교당 김도훈 교도, 진동교당 박영훈 교도, 성남교당 문상선 교도, 어양교당 남국문 교도입니다. 여자 호법 수위단원 당선자는 둔산교당 김우근 교도, 남천교당 탁형신 교도, 전주혁신교당 백자인 교도, 여의도교당 김명원 교도입니다. 제254회 임시수위단회에서 중앙단원 선출 및 교정원장, 감찰원장 임명 동의가 이뤄졌습니다. 이로써 교단 제3대 제3회 후반기 교정 감찰원을 이끌 교단의 지도부가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10월 26일 중앙총부 수위단회 회의실에서 제3대 제3회 후기 수위단원이 선출된 후 첫 수위단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제254회 임시 수위단회에서는 남자 중앙단원의 박중훈 교무, 여자 중앙단원의 성정진 교무가 선출됐습니다. 교정을 이끌 교정원장에는 나상호 교무, 감찰행정을 이끌 감찰원장에는 이귀인 교무가 제안돼 심의 결과 선임됐습니다. 또한 학교법인 원강학원 이사장에는 성시종 교무 임명이 추인 결의됐습니다. 수위단회를 마친 후 수위단원들은 바로 영모전으로 이동해 봉고식을 올렸고 이후 대종사, 정산종사, 대산종사 성탑 참배가 이어졌습니다. 점심 식사 후 수위단원은 영산으로 이동해 대각지, 대종사 탄생가, 구관도실, 정관평, 영산성지 영모전으로 이동해 새 수위단원 봉고식을 가졌으며 다시 영산국제마음훈련원으로 이동해 수위단원 후기 연찬을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강희윤 교무가 교단개혁특별위원회 설치 제안을 발표했고 이에 대해 수위단원들은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며 일심합력으로 교화 발전과 교단의 법통을 바로 세워나가는 데 마음을 모았습니다. 중앙교구 남중교당이 4개월이 넘는 교당 대수선을 무사히 마치고 10월 17일 남중교당 대각전에서 이안 봉불식을 올렸습니다. 1971년 이리교당의 연원으로 익산시 남중동 지역에 교화의 뿌리를 내린 남중교당은 연원교당으로 모현교당, 약촌교당,
여산교당을 설립하며 익산지역 교화에 함께했습니다. 1988년 전교도 평대기 운동을 전개하여 건축된 현 건물이 노후화됨에 따라 교무진과 전 교도가 함께 4개월이 넘는 대수선을 무사히 마치고 이안 봉불식을 진행했는데요.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축하객들은 비대면으로 함께했습니다. 김성도 남중교당 교도회장의 교당 건물 누수로 인한 안건 토의와 결의를 통해 무더위 속에서도 강행된 리모델링이 마무리되기까지의 경과 보고 후 남중교당 이규인 교무는 법신불 사업림 전에 봉안문을 올렸습니다. 특히 이날 이안 봉불식에서는 남중교당이 새롭게 태어나기까지 합력해준 분들께 표창장이 수여됐는데요. 남중교당 전 교도가 수상한 건물불사 합력상을 시작으로 일원건축 대표 김도식 교도가 건축 공로자상을, 남중교당 봉공회와 남중교당 법사 법오인회가 단체 협력 불사상을, 조순건 교도, 이성현 교도, 송용훈 교도가 개인 협력 불사상을 수상했습니다. 이안 봉불로 새로운 교화 면모를 갖춘 남중교당에서 앞으로 500활불 웃음꽃 피는 행복한 신앙수행 공동체가 활짝 피어나기를 기원합니다. 장교 육성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문무대교당 착공 기원식이 충북 괴산에 위치한 육군학생 군사학교 교당 신축 부지에서 열렸습니다. 10월 18일 육군학생 군사학교 교당 신축 부지에서 열린 문무대교당 착공 기원식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정재학 육군학생 군사학교장과 이장은 군종교구장, 박윤철 원광대 총장, 박성현 충북교구장, 원광대 ROTC 동문 등 소수의 내빈만이 참석한 가운데 교당 신축에 간절한 염원을 모았습니다. 원광대학교 학군단이 주축이 돼 이뤄온 15년 역사의 결실로 2021년 9월 18일 국방부로부터 종교부지 사용 및 건축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전달받은 후 10월 18일 착공 기원식을 올리게 된 건데요. 신축되는 문무대교당은 최대 150여 명을 수용하는 320제곱미터 규모로 오는 2022년 8월에 완공될 예정이며 이번 교당 신축으로 육군 사관학교와 삼사관학교, 육군학생 군사학교 등 우리나라 육군장교 3대 양성기관에 교당이 들어서게 되면서 육군 장교 양성기관 교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데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재학 학교장은 인사말을 통해 원불교는 2006년부터 군 종교로 채택됐다며 앞으로 문무대교당은 처처불상, 사사불공이라는 원불교 말씀을 실천하고 문무겸전, 호국간성의 장교를 육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기대를 전했습니다. 이어 이장은 군종교구장은 문무대를 거쳐가는 학생들이 힘들 때 쉬어갈 수 있는 쉼터가 되고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요람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맹수 원광대학교 총장은 문무대교당이 군 장교들의 정신전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특히 원불교는 종교 간 화합을 중시하는 종교이므로 교당은 원불교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와 국가, 사회가 함께하는 교당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원교구가 상시훈련 실천 강연대회를 열고 교군의 전 교당이 대면과 온라인으로 함께하며 상시훈련으로 하나 되는 소통과 화합, 공부의 장을 열었습니다. 10월 24일 강원교구청 대각전에서 열린 강원교구 상시훈련 실천 강연대회 목표는 상시훈련으로 삶을 변화시키자였습니다. 사회를 맡은 김태현 사무국장은 이 시간을 통해 강원교구 재가 출가 모두가 열애위를 표준한 상시훈련 공부로 마음의 자유를 얻고 삶의 복락을 얻는 시간이 되길 기원했습니다. 강인수 강원교구 교의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 이 강연대회는 그 실천 내용을 함께 공유하는 자리며 모두가 속 깊은 마음 공부를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강연대회에는 총 12명의 교도가 참여했으며 이 중 3명은 영상으로 대신했습니다. 특별 출연으로 함께한 강원교구 재가 대표인 강인수 교의회 의장은 신앙 수행 공부하는 내용을 함께 공유했으며 칠성교당 홍원각 군인은 군 생활 속에서 원불교를 만나
지금까지 공부해온 내용을 전했습니다. 김은중 강릉지구장은 심사평을 통해 오늘 발표한 12명의 강연자들은 앞으로도 상시훈련으로 삶을 변화시키는 공부로 출가위를 넘어 대가결의까지 갈 수 있도록 서원을 세우고 정진하기 바란다고 격려했습니다. 이어진 시상식에서는 화천교당 권법선 교도, 태백교당 이정선 교도가 실천상을, 강릉교당 홍희정 교도가 항마상을, 인제교당 허만웅 교도가 출가상을 수상했습니다. 1등 대각상은 춘천교당 남성재 교도에게 돌아갔으며 칠성교당 홍원각 교도는 특별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대각상을 수상한 남성재 교도는 새벽 좌선 및 저녁 연부를 온라인으로 계속 참여하며 감사일기와 유무념 훈련을 통해 사은의 은혜를 깊이 알아가고 개인 수양력을 쌓아가고 있다고 강연했습니다. 또한 궁극적인 성불재중의 서원을 이루는 상시훈련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계속하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양원석 강원교구장은 대종사님의 경륜을 실현하는 비법이 바로 상시훈련이며 상시훈련을 통해 확실히 삶의 변화와 열애위에 대한 설레임을 갖고 대종사님의 본래 경륜인 재생의세를 실현해보면 좋겠다고 당부했습니다. 10월 19일 서울 양천구 목동 CBS 공개홀에서 방송광고 결합 판매의 현 과제와 중소방송 공적 지원 방안 모색을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WBS, BBS, CBS 등 8개 중소방송사가 주최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방송광고 결합 판매 제도의 역사와 방향성 등이 논의됐습니다. 중소방송사들이 현행 방송광고 결합 판매 제도의 과제를 짚어보고 대안을 모색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10월 19일 CBS 공개홀에서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과 WBS 원음방송 이관도 사장을 비롯한 8개 중소방송사 대표, 학계 전문가 등이 참가한 가운데 방송광고 결합 판매의 현 과제와 중소방송 공적 지원 방안 모색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온라인으로 생중계했습니다. 세미나 시작에 앞서 오후 2시 30분부터 30여 분간 한국방송협회 회장, 코바코 사장 및 각 중소방송사 사장들은 간단한 티타임을 가지며 방송광고 결합 판매의 현 과제에 대해 자유롭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어진 세미나에서 발제에 나선 학계 전문가들은 결합 판매 제도가 과거 지상파 3사가 독점적 지위에 있던 당시 만들어진 제도란 점에서 지속 가능성의 한계를 한 목소리로 지적했습니다. 다만 방송의 공공성, 미디어의 다양성 제고를 위해 도입된 결합 판매 제도의 취지를 이어가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방송발전기금 지원 같은 공적 재원이 중소방송사에 투입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방통위와 과기부, 문체부 등 여러 갈래로 나눠진 미디어 담당 부처를 일원화하고 OTT 사업자에게도 방송발전 기금을 징수해 공익성 확보를 위한 공적 재원을 늘려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또한 정부 광고를 우선 지원하는 방안, 정부 광고 수수료를 활용해 지역 중소방송 발전 기금을 신설하는 방안 등도 개혁안으로 제시됐습니다. 정부가 노태우 전 대통령 장례를 국가장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원불교에서는 교정원장, 중앙교의회 의장, 서울교구장, 원음방송 사장 등이 조문했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 장례가 10월 26일부터 30일까지 닷새간 국가장으로 치러진 가운데 장례를 주관하는 장례위원장은 김부겸 국무총리가 맡았습니다. 이에 원불교 교단에서는 10월 28일 교정원장, 중앙교의회 의장, 서울교구장, 원음방송 사장 등이 조문했습니다. 특히 이날 원불교 의식에 따라 영결식과 안장식을 진행해 전산 종법사님의 법문 말씀을 전하고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매거진원 초대석 시간입니다.
청년 취업난이 우리 한국 사회의 선결 과제로 떠오르면서 정부와 각 대학들이 다방면으로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죠. 최근 원광대학교와 주식회사 삼성 멀티캠퍼스가 또 SW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청년 취업과 지역 경제 발전에 또 기대하는 바가 큰데요. 오늘은 원광대학교 인력개발처 우리 강지숙 처장 모셔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네, 직접 우리 카메라 보시고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광대학교 인력개발처장이자 원광대학교 대학 일자리 플러스 센터장을 맡고 있는 간호학과 강지숙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도 감사드립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서 우리 원광대학교 인력개발처가 어떤 곳이고 또 어떤 프로그램들을 또 하고 있는지 직접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인력개발처는요, 대학 내에서 재학생과 졸업생들에게 진로 설정과 취업, 창업을 지원하는 곳입니다. 특히 우리 대학은 고용노동부의 대학 일자리 플러스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지역 내 청년들을 또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청년 고용 정책에 대한 안내, 또 고용센터와 지자체 등의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하여서 취업,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그런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진행하고 있는 곳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소개해 주신 인력개발처 그리고 또 센터장을 맡고 계신 대학 일자리 플러스 센터 이 기관들이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또 지역 내에 있는 청년들까지 정말 가까이에서 취업이나 창업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아주 귀한 곳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최근에는 조금 취업난이 좀 좋아졌다라는 소식이 조금 들려오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청년 취업난 참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럴 때 더욱더 중요한 곳이기도 한데 왠지 선뜻 내가 갈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조건이 좀 안 맞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기도 할 것 같거든요. 어떤 조건들이 있을까요? 일단 저희 지역 내에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지역 내에 있는 만 15세에서 34세 이상의 청년이라면 누구나 대학 일자리 플러스 센터에 방문하셔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대학은 재학생은 물론 졸업생 또 심지어 고졸 청년들도 지역 내 모든 청년까지 무료로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 소속이 우리 원광대학교가 아니어도 지역 내에 있기만 한다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니 언제든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이 아니어도, 재학생이 아니어도 졸업생, 고졸 청년 그리고 지역 내 모든 청년들이 또 이용을 할 수 있는 곳이다. 이 부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참 현실적인 이야기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사실 간접적으로 접하기만 했지 실제 또 처장님께서는 학생들을 만나보고 하시니까 진짜 친구들의 이야기가 참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실제 느끼는 지금 취업난 어떤가요? 언론을 통해 청년 취업이 어렵다는 사실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네. 실제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의 2019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 통계 결과를 기준으로 보면 2019년 대졸 이상 학위 소지자들의 취업률은 67.1%입니다. 이것은요, 전년도인 67.7%에 비해서 낮아진 수치고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코로나19가 2020년에 발병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2020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취업률이 악화된 것이 아직은 반영되지 않은 데이터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고 2020년 졸업자를 위한 통계가 올해 말에 나올 건데 이 취업률에 대해서는 누구도 감당할 수 없으리만큼 낮아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몸으로 느끼는 체감은요. 특히 다른 계열에 비해서 인문계열 취업률이 낮은 편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2019년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 통계 조사서에 인문계열 취업률이 56.2%입니다. 평균 67.1%에 비해서 약 10% 이상 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야말로 문과라서 죄송한 문송합니다. 네. 인 거죠. 조금 뭐 여러 분석이 있겠습니다만 그간의 은행권이나 금융권 이런 데서는 상경 계열과 문과생들 중심으로 취업이 많이 이루어졌는데요. 최근의 선호는 이런 금융계에서조차도 문과보다는 이과생들의 선호가 두드러진 편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인문계열 학생들이 이공계열 학생 못지않게 코딩 수업이나 뭐 이런 교과목에 대한 수강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적인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문송합니다. 저도 이제 들어봤는데 정말 문과생으로서 이미 어느 정도 학업을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과생이 했던 것들도 또 추가로 공부를 해야 되는, 근데 그럼에도 쉽지 않은 이 상황이 참 굉장히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사실 67%라는 것도 엄청 높은 숫자라고 볼 수도 없을 텐데 그것도 점점점 떨어지고 있으니 청년들이 참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소개해드린 것처럼 더욱 반가운 소식이 아마 그 업무협약 체결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삼성 멀티캠퍼스와 업무협약 체결의 가장 주 목적은 어떤 걸까요? 최근 고용노동부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인력 수요에 대한 전망을 내놓았는데요. 그 전망에 따르면 정보통신 전문가가 오는 2030년까지 최대 18만 명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고 그 수요 인력이 부족해질 걸로 예상을 하였습니다. 반면 단순 노무나 사무, 영업직은 현저히 감소할 걸로 보고 있는데요. 거기다가 올해부터는 초등학교 5, 6학년까지도 코딩 교육이 의무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우리 대학생들이요, 이러한 코딩 교육으로부터 그 소외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주식회사 삼성 멀티캠퍼스와 저희 원광대학교가 체결한 업무 협약은 취업을 앞둔 졸업 예정자나 졸업생을 대상으로 사회에서 요구하는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을 목적을 두고 있고요. 양성된 인재는 바로 관련 기관의 취업까지 연결되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또 목적이기도 합니다. 네. 관련 기업에 또 바로 취업까지 연계된다는 점이 또 학생들이 또 주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을 아무래도 이뤄내려면 좀 구체적으로 조금 더 내실 있는 이런 프로그램 운영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협약에서 어떤 내용들로 좀 프로그램을 운영이 되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원광대학교가 주식회사 멀티캠퍼스와 협약을 한 사항이 총 5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단법인 벤처기업협회와 주식회사 멀티캠퍼스 훈련 과정에 저희 학생들을 참여시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식회사 멀티캠퍼스 교육 과정에 원광대학교 학생이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지역별 산업 맞춤형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 사업을 발굴하고 또 취업에 대한 지원을 협력하는 부분입니다. 네 번째는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또 운영에 관한 양 기관의 어떤 공동 연구의 목적을 띠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원광대학교가 위치한 전북 지역 내에서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교육 거점으로 우리 원광대학교가 어떤 협조를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주식회사 멀티캠퍼스가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원광대학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양 기관의 공동 연구를 통한 IT 분야,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 분야, 또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더 나아가서는 전북 지역의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의 거점 교육기관으로서 또 역할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골자입니다. 네, 이번 또 협약 자체가 처장님 말씀대로 이 의미를 또 잘 살려서 우리 원광대학교뿐만 아니라 전북 지역,
우리 청년들 전체 모두에게 또 도움이 되는 그런 활동으로 좀 이어나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고 보니까 또 협약식에 앞서서 처음에 또 협약상과 관련된 부분이기도 한데요. 벤처기업 협회와 삼성 멀티캠퍼스가 또 공동 주관하는 2021년 벤처 맞춤형 SW 개발인재 공동채용 훈련 사업 참여를 위해서 교육생을 또 모집을 하고 또 얼마 안 됐지만 10월 25일에 또 교육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 벤처 맞춤형 소프트웨어 개발인재 공동채용 이 훈련 사업 어떤 건지 설명을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협약서 내용에 설명을 하였듯이 협약서의 주요 내용의 첫 번째가 바로 이 부분인데요. 이 교육은 고용노동부가 주관을 하는 2021년 K 디지털 트레이닝 벤처 스타트업 아카데미 사업의 일환입니다. 훈련 참여자에게 선도 벤처기업의 채용 연계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말 그대로 산업체와 그 훈련 기관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훈련 과정입니다. 산업체에서 역량을 중심으로 교육을 하고 인재를 배출하기 때문에 벤처 맞춤형 소프트웨어 개발 인재 공동 채용 공동 훈련 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에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현장 맞춤형 직무 훈련과 또 취업 연계까지 무료로 지원하는 과정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과정이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능형 웹 서비스 풀스택 개발자 양성 과정이고요. 두 번째는 시큐어 코딩을 적용한 앱 개발자 양성 과정. 세 번째는 메타버스 기반의 게임 콘텐츠 기획 과정이고 총 500명의 청년을 교육을 받게 하고요. 이후로 예를 들면 메가존 클라우드라던가 드림 시큐리티 또 포인트 모바일 등 유망한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과 연계하여서 채용까지 될 수 있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사실 저희 원광대학교는 이 총 500명의 청년 중에 교육 인원 중에 이번 협약을 통해서 50명의 인원을 할당받아서요. 지원자를 모집했고요. 총장님이 직접 면접을 보시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총장님이 직접 선발을 하셔서 벤처 맞춤형 소프트웨어 개발인재 공동 채용 공동 훈련 과정에 참여를 시키고 있고요. 이 50명의 학생이 무난히 과정을 이수하고 취업까지 성공한다면 저희 대학 그 취업률 향상은 물론 더 나아가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거점의 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세부적인 내용을 들어봐도 이 500명의 청년들 모두 관심이 엄청 많을 것 같고 인기가 굉장히 참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됐지만 현장 분위기가 좀 궁금합니다. 실제 분위기 어떤가요? 이번 주 월요일부터 교육이 시작되었고요. 교육 시작 전 오리엔테이션이나 그 발대식 분위기는 비교적 뜨거운 편이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참여도가 높았고요. 어려운 과정이지만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학교에서는요, 지원자의 지도 교수님, 또 멘토 교수님, 이런 교수님들을 통해서 지속적인 토탈 케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처 중심으로 모니터링 하는 수준이어서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조금 다른 얘기일 수는 있겠는데요. 이거는 이제 시작을 했고요. 선발하는 과정에서 문의 전화가 좀 많았었는데요. 컴퓨터 관련 학과 전공자 중심으로 문의 전화가 활발했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문계열 학생들의 문의 전화가 많지 않은 편인데요. 혹시 이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 우리 인문계열 학생들이 있다면 초등학생도 의무 교육으로 코딩 교육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이 사업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진행될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한번 도전해 보라는 얘기를 꼭 하고 싶었습니다. 네, 컴퓨터 관련 학생들은 아무래도 좀 익숙하다 보니까 좀 접근도가 쉬웠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처장님이 걱정하시는 특히 인문계 친구들은 오히려 선뜻 이렇게 좀
두드려보는 것조차도 못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신청을 해주셔도 좋겠지만 우리 원광대학교 또 친구들이 주변에 또 많이 알려주시면 네.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 원광대학교에 한번 문의를 해봐라 라고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친구들이 이제 초등학생들은 의무교육을 해서 오히려 더 잘하지만 어려도 지금 친구들은 갑자기 이제 나이를 조금 더 먹은 뒤에 하려다 보니까 코딩 자체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프로그램들을 좀 잘 활용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중요한 건 기업에서도 직무 경험 자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기회가 되는 것 자체는 좋지만 결국에 이게 과연 취업으로 연결이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참 중요한 것 같거든요. 학생들의 가장 큰 관심도도 있을 것 같고요. 실질적인 이런 프로그램들이 취업 연계 과정에 효과를 좀 보시리라 보시나요? 일단 저희 학교의 취업률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향상될 걸로 믿어지는데요. 그 네. 이유가 뭐냐면 이 과정 자체가 수요자 중심의 기업 맞춤형으로 진행이 되는 교육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50명이라는 숫자는 그리고 이 50명이 교육을 무사히 이수하기만 네. 한다면 취업과 100% 연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대학의 취업률에 당연히 향상이 되고 또 기여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이번에 선발해서 보낸 기수가 이제 1기거든요. 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매 기수마다 일정 인원을 선발하고 또 교육 과정에 참여시키고 이 학생들이 꾸준히 이수를 하여서 바로 취업과 연계가 된다면 굉장히 산학이 협력적인 모델로 교육과 취업을 연결시키는 그런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는 금융권이나 은행권에서도 상경계열과 문과 네. 졸업생들을 취업자로 선호하지는 않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인문계열 취업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인문계열 전공자들도 그 취업을 위한 어떤 노력으로 이런 코딩 교육이나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에 참여를 해준다면 최신의 어떤 산업 환경 변화에 발을 맞출 수 있고요. 또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인재 육성 사업에 일조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네, 정말 좋은 장점들이 너무 가득해서 이 프로그램들 좀 많은 친구들이 같이 좀 해보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근데 이런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실적인 상황, 그리고 우리나라의 또 취업난 자체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죠. 근데 특히나 이런 상황에서 각 대학마다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드는 고민들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고민이 가장 클까요? 실제로 청년들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힘들고요. 네. 또 지역의 중소기업들은 일할 사람을 구하지 네. 못해서 힘든 그런 미스매칭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원광대학교는요, 올해 초에 지역 기업 중에 우수한 기업을 자체 선정을 하여서요, WK 300 강소기업으로 총장님이 직접 인증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증서를 드리고요. 네. 발대식도 가졌거든요. 이렇게 함으로써 인지도가 낮은 지역의 우수 기업의 이미지를 좀 끌어올릴 수 있고 학생들의 관심을 또 갖게 하고 지역 기업에 도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그 분위기를 개선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네, 소장님 말씀대로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구인난과 구직난이 동시에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데요. 오히려 또 지역 대학일수록 고민은 조금 더 깊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역 내 또 강소기업들을 많이 발굴해내고 알림으로써 또 친구들이 많이 두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취업난 해결을 위해서 또 지역만의 대학으로서 우리가 거점 교육센터로의 역할 어떤 걸로 볼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원광대학교는 WK 300 강소기업을 인증을 해드림으로써 네. 가장 먼저 지역의
우수 기업이 지역 내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 지역의 기업이 또 성장을 해서 우리 학생들의 미래 직업을 창출하고 책임질 수 있는 경제 생태계가 또 순환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또 구체적으로는 예를 들면 WK300 강소기업 중심으로요, 신입사원에게 요구되는 역량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조사를 했고요. 또 이 분석을 토대로 그에 맞는 프로그램을 저희 학생들에게 개발하여 제공함으로써 지역 기업에 꼭 필요한 인재 육성을 위해 노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에 저희가 그 주식회사 멀티캠퍼스와 네. 업무 협약을 했잖아요. 그것도 지역에서 소프트웨어 인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인재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봐주셔도 되는 부분이에요. 네. 우리 또 친구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기도 전에 포기하지 않도록 환경을 우리 또 원광대학교가 먼저 많이 만들어주시고 응원을 해주시면 또 친구들이 더 큰 꿈들을 또 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친구들은 또 다른 창업에 대한 관심들도 많아지고요. 새로운 또 꿈들을 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에게 또 직접 카메라 보시고 한 말씀 해주시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부모님 이외에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저희 원광대학교가 되고 싶습니다. 언제나 힘들고 어려울 때 원광대학교 인력개발처와 대학 일자리 플러스 센터에 방문해 주시면 상주하여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컨설턴트 선생님 그리고 직원 선생님들이 그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일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힘내시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네. 저도 함께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처장님처럼 처장님이 대표되는 인력개발처 그리고 대학 일자리센터가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힘 많이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교육이 또 살아야 미래가 산다고 하죠. 이 말처럼 청년 세대와 미래와 또 희망을 위해서 그 중심에서 보다 현실적인 고민들 함께 해주시고 적극적인 또 노력을 하고 있는 우리 원광대학교 대학 일자리 플러스 센터가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또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든든한 마음을 많이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장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우리 청년 구직자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조금 더 애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에는 이기고 지는 인생과 지고 이기는 인생이 있다고 합니다. 이겼는데도 불안하면 진 것이고 졌는데도 평온하면 이긴 거라는 얘긴데요. 과연 나는 어떤 모습으로 지내왔고 새로운 날은 또 어떻게 채워갈지 잠시 고민해보는 시간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매거진원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